올 수능출제위원회 학원 강사 출신은 물론 참고서 저자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허점이 많았던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에 대해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값이 평당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집값 하락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 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하지도 않은 가짜 합의서로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앱솔루트 명작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SBS 8시 뉴스입니다. 네, 수능 관리가 부실투성이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자체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출제위원 선정부터 출제 방식, 보안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고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파문에 대한 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출제위원 선정과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서류 심사하는 형식으로만 그 심사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참고서와 비슷한 지문이 잇따라 논란이 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사 출신 출제위원 33명 가운데 23명, 70%가 참고서 저자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인맥과 학맥으로 연결된 마피아식 출제위원 선정도 드러났습니다. 올 출제위원 10명 중 6명은 서울대 출신이었고 서울대 출신 10명 중 7명이 사범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출제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출제위원 중 38명은 작년에도 수능 출제에 참여했으며 14명은 4번 이상이나 출제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제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직전에 인터넷상에 언어영역 출제위원으로 철학전공 교수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건 국무총리는 오늘 수능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이종승 교육과정평가원장의 해임을 요청하고 교육부에 수능 제도를 전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고희경입니다. 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해명이 미흡해서 오히려 의혹만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전직 학원 강사가 어떻게 출제위원회에 선정됐을까? 이번 수능 파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배경은 이렇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하지만 출중하다는 근거가 뭔지는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평가원도 이력서에 현직만 기록하기 때문에 경력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고 다만 한 대학 교수의 추천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초등학교 인문교육에 대단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초빙 교수가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느냐는 내부 지적이 있었지만 무시됐습니다.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복수정답 인정 여지가 없는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정답 시비가 걸린 문항은 20여 개나 되지만 언어 영역에서만 복수정답을 인정했습니다. 평가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으나 문제가 없다고 밝혔을 뿐 검토한 경위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이라도 이제 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최소한 요구사항이죠. 수능 일부 문제의 지문이 시중 참고서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도성이 없다는 말로 비껴갔습니다. 이번 수능 파문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교육부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서경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대치 전국에 또 논란거리가 더해졌습니다. 민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오늘 오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당선을 전후에 측근인 강금원 이기명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사설 부통령으로 자처하는 강금원과의 추악한 뇌물거래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추 없이 수사만 가능한지를 놓고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헌적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위헌적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은 일제히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도 무시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파행 중인 예상 국회부터 정상화하십시오.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검찰은 한나라당이 수사 의뢰한 사안을 현재 진행 중인 측근 비리 수사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SBS 민성기입니다. 네,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맞서 한나라당이 전면 투쟁 방침을 정했지만 당내에서도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극한 대치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표은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이틀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수척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거듭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현실을 국민들에게 내가 단식을 통해서는 좀 알려야 되겠다. 당원들도 서울과 충남에서 특검 거부 규탄 집회를 계속하면서 노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극한 투쟁의 한 구석에서는 파국을 막기 위해 특검법을 재의결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당당하게 제의에 붙여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는 게 이게 우선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 지도부도 내심 재의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홍사덕 총무는 10명이 넘는 의원이 청와대의 회유 협박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제2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한다면 한나라당도 곧바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은 제적 3분의 2인 182석 이상, 한나라당 149석과 민주당 60석을 합하면 모두 209석이어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따른 이탈표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SBS 표은구입니다. 지난달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4명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신승희 기자입니다.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재신임 여부를 그냥 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뒤흔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들은 재신임 발언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지난달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재신임 발언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 사유에 대통령의 신임이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자칫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국민투표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신임과 같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국가기본법으로서 헌법 소원을 위해서 다시금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다음 달 15일의 재신임 국민투표 일정은 공고 마감날인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실상 실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검찰의 기업 비자금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로써 4대 기업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현대캐피탈 본사 사과박스 10여 개가 대형 수레에 실려 나옵니다. 검찰이 압수한 현대캐피탈의 회계 서류와 영업 관련 자료입니다. 압수수색은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재무팀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나왔고 그다음에 10층 재무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매출의 80%는 현대기아차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그룹 내에서는 자금 창고로 불립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현대캐피탈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권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정석수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분석이 끝나면 이계한 회장과 정태영 사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현대차 말고도 압수수색할 곳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다른 기업의 비자금 단서를 포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소환 조사한 강병중 넥센 회장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부산 지역 대선 캠프에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최도능 의원을 재소환해 지난해 각 기업에서 모금한 불법 대선 자금의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국세청이 전국의 투기지역과 과열지구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 원 넘게 오른 아파트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홍지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5평. 9억 원이었던 기준시가가 다음 달부터는 실거래가의 90% 수준인 12억 7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양도소득세도 지금까지는 5,4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억 3천만 원이 더 많은 1억 9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대치동 우성아파트 65평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오르면서 6,600만 원이던 양도소득세가 2억 1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으로 5억 8천만 원이 오른 16억 6천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기준시가가 1억 원 넘게 오른 아파트의 90%가 서울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대상 지역 전체적으로는 평균 23.3%, 4,700만 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준시가가 거래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로 정기고시 이전이라도 하락된 금액이 기준시가에 반영되도록 재조정 고시하겠습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기준시가가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매수 세력도 없고 매도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내보낸다 그러면은 상당 기간 거래는 없는 상태에서 냉각지가 오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시된 기준시가는 다음 달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SBS 홍지만입니다. 네, 이런 기준시가 인상을 포함해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아파트 값이 평당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31평형은 한때 호가가 7억 8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12구 대책 이후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지금은 5억 9천만 원짜리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2천만 원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서둘러 집을 팔려던 다주택 보유자들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3천을 받아오던 금액이 막 2천이 깨진다고 보면은 그 기대 심리가 이제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하도 얼마나 내려갔을까.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한 시세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 송파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평당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남권 아파트 하락세가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집값이 20-30%씩 급락했던 일부 저밀도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주 들어 호가가 조금씩 오르는 등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집값 하락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입니다. 급매물 소진했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정부가 내년부터 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가격 반등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평당 2천만 원 선이 무너진 데다 실수요자들마저 주택 구입을 늦추고 있어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이른바 법조 비리를 맡겼다며 대법원이 지난 98년 초 변호사들이 판사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법원 내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형사부 판사실. 한 변호사가 판사실에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다 방을 나옵니다. 자기가 깜깜하니까 가는 거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서면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해를 잘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판사가. 지난 98년 의정부 지원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물의를 빚자 대법원은 즉각 자정에 나선다며 예규까지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막고 부득이하게 판사실에 들어가야 할 때는 방문대장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대장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법관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모 판사는 법관 전용 게시판에 변호사 출입을 자제시켜야 하며 작은 실천이 법조개혁의 출발점이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 서로 있다면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지침을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촉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법관들이 스스로 내건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정성엽입니다. 영화 속의 스파이더맨처럼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에 올라가 빈집을 턴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층 아파트도 이들에겐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몸놀림이 재빠릅니다. 5층 높이로 올라가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40살 이씨 등 5명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만 노렸습니다. 이씨 등은 이렇게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대낮에도 스파이더맨식 빈집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도 가로수가 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다들 자기 발걸음만 걷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난 8월부터 45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한 번에 1억 3천만 원어치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신축 아파트에는 아예 가스 배관에 인공가시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라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외출하실 때는 베란다 문을 꼭 잠그시거나 불을 켜두고 외출하시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도둑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집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타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행자가 저의 존재를 모르고 둘이 장난치고 그럴 때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부딪히잖아요. 뭐 이리 지나가면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 인구 300만 명 시대. 그만큼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도 잦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던 54살 김모 씨가 산책을 하던 52살 최모 씨와 부딪혔습니다. 최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김 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와 충돌이 예상될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속력을 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힐 경우 자동차에게 더 많은 여기 사람이 없으니 이익을 못 가요. 막말로 내 몸뚱아리가 10개라고 했으면 쓰겠다고. 그 정도예요. 11월부터는 비수기지만 새벽 6시 이전에 이미 인력시장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오늘 한 40명 천안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일당을 현찰로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모처럼 만의 활기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딱 두어야지 않다 이게
물량뛰기로 잡아먹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더 없을 수밖에. 이렇게 저기 단속을 해주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단속 전에는 하루 일감의 3분의 1 정도가 임금이 싼 외국인들의 차지였습니다. 근데 잘 안 쓰려고 그래도 또 어떻게 되더라고요, 여기. 왜요?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좀 싸니까. 인건비가요? 싸니까. 얼마 정도 났어요? 한 2만 원 차이가 나니까. 2만 원 차이. 그렇지만 딱한 처지의 외국인들에겐 마음이 쓰입니다. 자기 그 체류 기간을 넘겼다 할지라도 공장에서 즉 이야기해서 공장에서 간이업체에서 그 일한 사람만큼은 보호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생각도 잠깐. 벌써부터 이런 반짝 호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걱정이 됩니다. 숨었지요, 숨었어. 나간 게 아니고. 이제 한 2달간 숨었다가 단속 뜸하면 다시 나온대요. 100만 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은 생계 그 자체가 됐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